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의 김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수 중에서 사과의 감사걸음부터 해서 전반기, 이게 생육 전반기라고 보시면, 세포 분열을 끝나서 세포 비대기까지, 즉, 적과가 지난 직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사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떻게 비료를 주고 또 어떻게 사과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 과수 재배에 있어 복숭아, 배, 감, 자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시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비료의 사용량이 좀 다를 뿐입니다. 애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일련의 생리적인 상황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걸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걸음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동안 감사걸음을 주었던 거는 과거에는 이른 봄에 사과나무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죠. 나무에 붙여서 그냥 잘 부숙도 안 된 퇴비들을 몽땅 싸놓거나 아니면은 포대퇴비라고 그래서 부숙이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것도 잘 되지도 않는 퇴비들을 사과 나무에 아예 그냥 이렇게 쌓아놓았죠. 놓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부숙이 안 되면 잔뿌리들 발생도 없어지고, 또 두 번째, 부숙이 문제가 아니라 부숙이 됐다 하더라도 부숙이 되면 얘네들은 유기물이 무기화된 거예요. 그래서 비료화된 겁니다. 퇴비 자체가. 비료화된 퇴비들이, 무기화됐기 때문에 그 안에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고 있으면 잔뿌리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스 발생 피해, 그 다음에 비료의 농도에 의한 장애들이 나타나서 사과의 수세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피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가장 부숙이 잘 된 퇴비를 이 땅이 얼기 전에, 즉 한 11월경, 늦어도 11월 말, 12월 초, 이때는 살포를 하셔서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과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전에 또 감사걸음이 필요합니다. 감사걸음이 말 그대로 뭡니까? 감사걸음이라고 하면 과수를 수확하고 나서 내가 수세가 약화된 나무를 이제 수세 회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몸 체내에다 양분을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양분을 저장을 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이 되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꽃눈이 터지게, 잎눈과 꽃눈이 터질 수 있도록 잘 터질 수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감사걸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감사걸음을 언제 주지 않고, 겨울 내동 수확하고 네 박차 놨다가 이른 봄에 주는 거예요. 이른 봄에 비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꽃이 피고 수정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수정해서 꽃가루 발현이라든가 너무나 질소질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른 봄에 주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가을에 줘라. 언제? 10월부터 수확 이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순 안으로. 그래서 뿌리가 그 양분을 좀 감사 비료를 준 비료 성분을 뿌리에서 잘 흡수할 수 있고 체내에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걸음의 역할은 수확 후 수세 회복, 그 다음에 뿌리 등 체내에다 양분 저장을 해서 내년 봄에 제대로 발화시키고 꽃을 개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걸음을 주는 시기는 10월에서 12월 초가 좋다. 그리고 그때 못 주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속효성으로 된 비료를 봄에 보통 이제 한 3월 중순 이전에, 2월 말부터 3월 중순 이전에 그때 사용량을 조금 줄여서 가을 사용량보다는 조금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코리아그로에서 추천하는 비료는 더블인이라는 비료입니다. 더블인이라는 비료를 통상적으로 한 11월 정도 경에서 살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수세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비료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저희들은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에서 3월 중순 이전 사이에 해서 더블인을 보통 50에서 70%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비료와 퇴비를 같이 사용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더블인은 726의 이제 유기물질이 포함된 비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26의 비료와 복합 비료와 그 다음에 해조, 박, 그리고 부식산, 그리고 거기에 해지 추출물까지 함유된 기능성 유기복합 비료이면서도
그 감사걸음을 쓸 수 있는 가장 저희 회사에서 권장하는 비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블인을 쓰실 때는, 그리고 봄에 쓰시는 경우는 어떤 과수든지 붕사를 같이 한 200에서 300평당 한 1kg 정도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 사과의 연간 생장 곡선이라고 그러죠. 연간 생장 곡선이라고 해서 도대체 사과의 뿌리는, 사과의 신초는, 사과의 과일은 어떻게 피고 언제 성장을 하고 언제 성장이 둔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곡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 빨간색 곡선은 사과 전체적인 생장입니다. 전체적인 생장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파란색 곡선 자체는 보시면 사과의 뿌리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뿌리 성장이 보통 4월 중순 정도, 이때쯤까지는 해동을 한 이후에, 즉 한 2월 중순, 뭐 남쪽에서는 뭐 2월 초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3월 초순이 되겠고, 이때부터 지온이 5도 이상 올라가면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뿌리 성장이 쭉 일어나게 된다. 5도 이상 뿌리 성장이 되는데, 이 뿌리 성장은 언제까지냐? 쉽게 얘기해서 사과가 개화를 하고 수정하는 단계, 수정이 착과가 완료되는 단계까지는 성장이 아주 가속하게 잘 큽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점차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사과의 비대의 정점이 되는 시점, 대체적으로 이제 홍로 같으면 뭐 정점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8월, 7월, 이때 고온기가 됩니다. 주로 이 고온기 때 되면 과실도 좀 약간 멈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에 이제 새순도, 도당지도 뭐 약간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뿌리도 그때쯤 되면 거의 성장을 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않고 있는 상태에다가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뭐 근다고 죽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멈춰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면, 즉 쉽게 얘기해서 10월 중순, 11월 초 뭐 이때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여름이 그 야간 온도죠. 밤에 야간 온도가 좀 떨어지는 시점. 그러면 통상 9월 정도 되겠죠. 이제 9월경부터 다시 성장을 쫙 시작합니다. 9월부터 성장을 시작해서 수확의 정점에 이르는 이제 11월 초 수확이 끝난 그때까지 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또 서서히 멈춰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뿌리에 이게 탄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녹색선, 슈트그로우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새순이죠. 새순이 크는 성장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새순은 언제 크냐? 새순은 이제 봄에 기온이 올라가서 통상적으로 8도, 9도, 10도 막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면 약 한 3월 중순부터, 초중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우리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 6월 말 7월 초죠. 이때부터 이제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꽃눈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서서히. 그 성장이 둔화가 돼줘야만이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지베린이 물론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 지베린은 과일 속에 있는 지베린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일 속에 지베린이 너무 많으면 꽃눈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과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꽃 개화가 시작해서 5주 이내 적과를 해줘야만이 과일 속에 있는 지베린 양이 과일을 따냈기 때문에 지베린 양이 적어져야만이 꽃눈 형성이 잘 됩니다. 그 지베린과 꽃눈 형성에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장곡선도 마찬가지로 6월 중순, 예를 들어서 6월 중순, 6월 말까지 성장을 쭉 하다 그 이후 이제 서서히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곡선 중에서 갈색 곡선을 보시면 뭐 약간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색 곡선을 보시면 사과의 과일입니다. 과일이 크는 그 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 과일은 통상적으로 착과가 된 뭐 4월 예를 들어 중순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보면 4월 한 20일에서 뭐 25일경 되면은 아주 급격하게 크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약 한 3에서 4주 정도를 급격하게 큽니다. 어떻게? 길이 생장을 하죠. 길이 생장을 한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해서 세로로 쫙 크죠. 크고 나서 세포 분열이 잘 되면 세로로 잘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옆으로 횡축 생장을 하죠. 부피 생장이 더 커집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세포 비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4주 전까지는 세포 분열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포를 비대시키는 거죠. 세포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 비대시키는 세포 비대기로 4주에서 5주 정도 되면 세포 비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기로 접어드는데 그 전에 통상적으로 세포가 분열이 되는 시점, 이게 그래서 4월에서 5월 초순까지는 횡축으로 아주 성장이 급하게 컸다가 그러고 나서 세포 비대기 6월 달에 되면 잘 큽니다. 근데 그때는 더 이제 옆으로 크겠죠. 양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고온기가 되는 한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멈췄다가 서서히 크죠. 뭐 아주 멈춘 건 아니지만 서서히 크다가 다시 8월 달이 넘어서면서 생장국 홍로 기준으로 하면 그때부터 또 성장이 막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비료를 주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거나 관주비를 주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발화하고, 새순이 발화하고, 그 다음에 개화하고 수정. 2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주로 2단계 사과의, 문제점은 뭐냐. 처음에 이제 전년도에 양분이 좀 부족했거나 조기 낙엽이 왔거나 특히 뭐 갈반이 와서 입이 쏟아졌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화가 벌써 불량할 뿐더러 뭐랄까 동해 쉽게 얘기해서 가지가 어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얼거나 꽃눈이 얼어서 발화도 안 되고 잎눈 자체도 발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제 그게 전년도에 잎하고 관계가 있다. 과일의 착과량, 뭐 착색의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사과의 잎, 조기 낙엽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화가 불량하고 꽃눈이 불량한 이런 시기에 그리고 그 발화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개화되는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온과 서리 피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온과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품법부터 해서 어떤 그런 서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틀 때 농약을 처음에 주는 시점에서도요. 실은 동계방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동계방제 이후에 동계방제를 처리해서 완벽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계방제 이후에 발화가 되는 시점 쉽게 얘기해서 발화가 되고 잎눈이 발화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꽃눈 자체가 빨갛게 꽃봉오리가 빨갛게 올라오는 시점부터 농약도 방제가 돼야 되고 실은 영양제도 그때 주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양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싹 틀 때 우리가 이제 귀, 눈 틀 때라고 얘기합니다. 귀, 눈 틀 때, 귀처럼 이제 싹이 올라올 때인데 이때 이제 발화 증진하고 냉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꽃눈과 개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불량한 꽃눈을 극복해서 개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희는 저희 제품들 중에 가장 좋은 게 요즘 이제 많이 예전에 이제 그 황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에다가 인산과 칼슘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결합해서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잘 아시겠지만 식물의 조직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화를 촉진하고 씨를 만드는 데 아주 작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는 제품이 인산이죠. 그래서 그 인산은 흡수만 잘 시킬 수 있다면 식물을 병에도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도장지도 우짜라지 않게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인산이고요. 그 다음 뭐 유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의 근원이면서 병을 예방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마찬가지로 칼슘도 세포벽을 만들어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식물의 어떤 저장성, 그 다음에 안전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같이 도모하죠. 그래서 이랑칼이라는 제품을 요즘은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냉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꽃눈의 충실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알게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게. 그래서 알게를 한 말당 40cc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트리포. 뉴트리포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질소인산가리 비료로 이제 주로 식물을 성장시켰다면 이제 향후 좀 더 많은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미량요소입니다. 미량요소인데, 그럼 미량요소는 뭐 아무 때나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량요소 초기에는 가장 많이 필요한 개화 직전에 수정을 하고 꽃을 개화하고 새순을 쫙 성장시킬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붕소입니다. 붕소. 그리고 거기에 칼슘이 플러스 되면 아주 좋죠. 그래서 뉴트리본은 붕소를 한 24% 정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이에요. 미량요소와 망간, 철, 아연, 동 뭐 이런 제품들과 뉴트리볼을 함유한 제품이니까, 그래서 뉴트리볼을 써줌으로 해서 수정을 잘하게 하고 꽃가루를 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암술이 그 주두를 발달 잘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너한칼 알게 뉴트리볼을 이제 싹이 틀 때 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싹이 트고 나서 개화 직전, 개화 직전에 아무래도 또 불안하죠. 저온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수정이 잘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개화 직전에 이제 저희들이 처리한 제품도 마찬가지로 싹 틀 때처럼 이너한칼 알게 뉴트리볼을 똑같이 사용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잘 하게 하고, 심지어는 수정이 잘 되고 나면 당연히 잘 크겠지만 알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포 분열해서 초기에 비대하는 부분들도 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같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육 단계는 육화기에서 이제 적과, 초기 적과까지. 물론 뭐 꽃을 적과하고 정례하고 이런 부분도 적화, 정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적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화가 시작해서 한 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과 시기가 늦어지고 착과량이 많이 되면서 그 과일의 착과량이 많으면서 그 안에 지베린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꽃눈 분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화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과는 5주 이내에 실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착과가 된 이후에서 이제 세포 분열기, 주로 세포 분열기가 되겠습니다. 착과 이후에 얘네들에 대한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새순과 과일, 막 착과가 된 과일 간의 양분 경합이 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양분 경합이 일어나면 뭐 평상시에도 양분 경합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래 도장지를 좀 잡아주면 과일이 좀 더 잘 크고 한 것도 그 양분 경합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수정이 되고 나서 개화가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3주, 4주까지는, 이때까지는 작년에 만들었던 양분 갖고 얘네들이 유지를 합니다. 체내에 있는 양분 갖고 유지를 하지,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해서 만든 양분으로 과일을 키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새순과 과일이 엄청난 양분 경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적화를 하고 정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분 경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아가 착과가 된과 동시에 씨앗이 이제 안에 씨앗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씨앗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지베린이 형성이 됩니다. 지베린이 형성이 되면 그 과일로 양분을 급격하게 당겨요. 어린 육아로 과일을 당기기 때문에 새순과 이때 또 과일이 급격하게 비대는데 양분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양분이 형성이 되면 과일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현상이 생깁니다. 멈춘다는 얘기는 즉 세포 분열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일이 크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아까 제가 생장 곡선에 있어서 뿌리가 착과가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4월 말 5월 추순 되면 이때부터 이제 뿌리 성장이 둔화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양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망수분하고도.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물론 5월 상순에도 서리 피해나 저온 피해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날짜상으로 보면 꽃이 활짝 피어서 만개에서 약 한 일주일에서 15일 지나서 그 사이, 만개에서 15일, 일주일, 7일에서 15일 정도 지나서 이때 이제 세포 분열하고 양분 경합을 방지하고 세포 분열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양분 경합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충족시켜 줄 것이 있으니까 새순도 충족시켜 주고, 그 다음에 육아, 어린 과일도 충족시켜 주고, 그 다음에 육아의 길이 양상,
세포 분열이라고 했죠. 기대 향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바나뚜라는 제품이 있고요. 거기에 알게, 그 다음에 캔마그. 이렇습니다. 아바나뚜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아바나뚜의 이제 쉽게 해서 프리아미노산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기에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다량 공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리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알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조 추출물이죠. 거기에 각종 비타민,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다량, 탄수화물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식물이 물과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이 알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를 이때 공급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붕소를 같이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식물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성장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일, 개화 만개에서 7일에서 15일 이후에 사이에 살포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한 번 더 살포해 주면 초기에 뭐 비대제 이런 거 사용하실 거 없고 초기에 충분하게 세포 분열이 된 과일을, 그 다음에 정형화되고 균일한 과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리 피해, 냉해 피해도 어느 정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세포 비대기. 만개에서 대략 한 4주, 5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5주 정도 지나야죠. 5주 정도 지나면 이제 세포가 드디어 세포 분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분열기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세포가 이제 비대, 확장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모든 과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수에 따라서 과일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 그 세포 수가 많은 거를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과일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세포의 그 두께, 쉽게 얘기해서 칼슘에 의해서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장성이 강한 그 과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5주부터 하는 일들은, 이때는 새순 성장과 과일의 비대가, 물론 이때도 성장이 심합니다. 서로 심화가 되기도 하고, 뿌리도 자꾸 더 이제 둔화가 되고,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분과 수분을 굉장히 요구도가 이제 많아지죠. 더 많아집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도 광합성은 충분치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햇빛을 보고, 뿌리에서 만든 비료, 뿌리에서 흡수한 비료와 물과 그 다음에 햇빛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결합시키는 거죠. 결합해서 과일을 키우고 잎을 성장시키는 건데 이게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광합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고 거기에 양분을 더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우리가 웃거름, 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준 비료라든지 감사거름이라든지 봄에 준 비료 감사거름들 이제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름 비료, 쉽게 얘기해서 5월 한 중하순경에 줄 수 있는 1차 웃거름과 이 괴리가 생기는 서로 약간의 그 간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준 비료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료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관주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주 비료는 저희들이 아카포스라는 그 관주 비료와 그 다음에 바스켈프라는 그 뿌리 발근을 잘 시키고 비료를 흡수를 잘 시키게 하는 영양제를 같이 해서 관주를 해주는 거죠. 관주를 해주고 아카포스는 보통 한 300평당 2에서 한 4kg 정도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통상적으로 해서 개화 한 25일에서 한 30일 이 사이에 이제 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속효적으로 빠르게 양분 공급을 해주고 세포 분열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수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그래도 수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사이에 한 차례 정도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관주비료로 양분을 계속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웃거름이 되겠죠. 그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 이제 엔텍비료. 엔텍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실은 뭐 가격이 비싸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수에서는 그렇게 비료 사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뭐 20kg 한 포가 갖고, 뭐 보통 200평에서 많으면 300평, 400평까지 사용하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엔텍 비료를 사용해야 되냐? 그런 비료인데, 통상적으로 엔텍 비료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은 비료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60일 이상 꾸준히 비료 공급을 해주니까 나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비료를 꾸준히 흡수할 수 있어서 나무의 잎이 좋아요. 잎의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꾸준히 양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쭉쭉쭉 크지 않아요. 일정하게 마디가 짧은 도장지가 일정하게 큽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일정하게 크고 잎의 관리가 잘 되니까 과일은 자연스럽게 착색도 빨라지고 비대도 좋은 그런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텍 퍼펙트를 웃거름으로 5월 중하순경에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주, 5주, 세포 비대기죠. 전문적으로 세포 비대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세포 비대기가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일들이 세포 비대기가 되면, 이때 이제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게, 양분을 잘 합성하게 하고, 특히 여름 장마, 그 다음에 고온, 그 다음에 뭐 태풍, 이런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과일은 과일대로 짐을 많이 실었고, 그 다음에 고온에 의해서 양분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장마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뿌리가 호흡을 못하면서 뿌리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오히려 져야 되는, 뿌리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양수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한 6월 중순 넘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갈반이 7월 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뿌리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양수분 흡수가 안 되고 지금 착과량은 많고 잎이 노화되고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때부터 갈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눈에 나타나는 건 7월 달이지만 한 6월 말부터 갈반은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반이나 저온성 병, 이제 갈반, 우리가 병을 보게 되면 탄저병처럼 고온성 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반이라든가 전문의처럼 저온성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여름에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6월이나 이때 조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찍 시작을 합니다. 갈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사용하였을 게, 저희는 이제 뿌리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 식물의 건강도, 쉽게 얘기해서 안전한 건강. 그 안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미량요소와 미네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질소인산가리만 주어서 식물을 키웠다면, 사과를 다 키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소인산가리 외에도 많은 양분들이 식물한테는 필요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고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질소인산가리 비료와 같이 잘 결합이 돼서 식물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균형되게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월 이제 하순경, 6월 상순경, 이제 5월 하순에서 6월 초죠. 이때 사이에 수세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도장지가 크는 부분들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화분화를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화분화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잘 되게 하면서, 또 장마에 뿌리가 너무 심하게 위축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갈반의 내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제품은 그거에 대한 토탈로 가는 게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이그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병성 강화와 동시에 고온과 장마를 이겨내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상적으로 5월 하순, 6월 초에 좀 살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포 양은 많지 않습니다. 300평 기준에 해갖고 한 15에서 20kg 정도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그 대신 하이그린은 엔텍처럼 질소인산가리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복합 비료와 별도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포 비대기에 좀 더 세포를 확장시키고 과일을 비대시키고, 그 다음에 식물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더 소개시켜드리면, 초기에 사용했던 인왕칼, 그 다음에 캔마그, 그 다음에 알게입니다. 알게가 또 들어가죠. 근데 알게는 어차피 식물이 만든
그 전체 영양제예요. 영양제이기 때문에 알게는 어디든지 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세포가 비대되고 하는 시기부터 씨가 형성돼 갖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과일이 비대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서 캔마그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한칼도 물론 여기에 칼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션을 맞추죠. 사과는 초기에 칼슘이 많이 필요하고요. 중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다가 후기에 이제 사과가 착색이 되기 전, 보통 한 3, 40일 전에 또 이제 칼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야 고두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칼슘은 뭐 마지막에만 치는 게 아니라 사과가 한 1.5cm 이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치다가 한여름에 좀 치고 중간에 조금 낮췄다가 그 다음에 착색되는 시점에 좀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한칼과 캔마그, 알게,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하이그린과 더불어 고온과 그 다음에 장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전반기 제품을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우리 농가분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토양을 개량하고 식물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기후를 이겨내서 내가 정말 많은 수확량과 품질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일환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